만성염증이 무섭다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만성염증은 모든 질병의 씨앗이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의 유병욱 교수입니다. 염증, inflammation, 우리 몸에 일어나는 특정한 면역 반응 등을 총괄해서 보통 염증이다, 염증 반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염증 반응이 없었다면 인류는 모두 없어졌을 겁니다. 그 이유는 급성 염증 반응. 급성 염증 반응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몸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침략자에 대응하는 면역력이 있다고 하는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급성 염증 반응은 우리 몸에서 열이 나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붉어지거나 이런 증상 등을 보이는데요. 급성 염증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 세균, 이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염증이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문제가 되는 이 만성염증. 만성염증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 몸의 췌장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췌장은 소화효소도 분비하지만 잘 알려진 것처럼 췌장의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이 인슐린은 혈당 조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급성 염증 반응으로 예를 들어 술을 너무 많이 마셨거나 또는 담낭에 있는 담석이 대굴대굴 굴러 내려와서 담관과 췌장하고 연결되는 관을 탁 틀어막아서 췌장염이 생기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기능을 잃고 이에 따라서 췌장염이 오고 일시적인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혈당이 조절이 안 되겠죠. 급성 췌장염이 오는 경우에는 엄청난 통증도 생기고 황달도 올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만 췌장의 염증 반응을 우리가 알아챈다면 이에 따라 조치를 해서 인슐린 분비량을 완전히 잃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서히 살이 찌고 내장 지방이 늘어나고 이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많은 인터루킨 등의 염증 물질들이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베타세포를 파괴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췌장의 기능을 잃어갑니다. 특히 당 관리 측면에서요. 점점점 내장 비만이 커지고 내장 안에 있는 후보벽에 위치한 췌장은 내장 지방으로 둘러싸이면서 직접적인 염증 물질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혈류를 타고 간접적으로 췌장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베타 세포들이 점점 소멸되고 결국은 30대, 40대가 되는데 베타 세포는 더 이상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염증 반응이죠. 만성 염증 또 다른 예가 있을까요? 대장암과 대장용종의 관계입니다. 대장암의 원인으로 꼽히는 대장용종. 대장용종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대장의 점박을 잘 관찰해 보겠습니다. 매끈매끈한 대장의 점박층은 우리가 섬유질을 섭취를 많이 한다면 대변을 꾸준히 보게 되면서 대장에 있는 점막과 독성 물질을 뿜어내는 변관의 마찰 시간과 마찰 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인스턴트 식품, 육류 섭취 등으로 인해서 변비가 오고 변형이 줄어들고 변과 대장 점막이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대장 점막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두꺼운 대장 점박을 만들거나 급성 염증 반응으로 마치 상처가 난 부분이 새살이 돋듯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급성 염증 반응으로 만들어진 작은 염증성 용종들은 나중에 배변이 원활해지고 대장 내 독성 물질들이 줄어들면 사라지겠죠. 하지만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 또는 우리가 노출되는 각종 독성 물질들이 장으로 들어가서 대장 점막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게 되면 그것이 용종으로 발전되고 우리가 깜빡하고 대장 내시경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대장 용종은 대장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만성염증, 심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30대 초반의 남성분 보기만 해도 건강해 보이는데요. 어느 순간 잦은 음주 그리고 부인에게는 금연했다고 얘기했지만 가끔 술자리면 찾는 담배 한두 대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 끓여 먹는 라면, 간식을 먹는 빵 등으로 내장 비만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내장 점막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들은 소장과 밀접하게 붙어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소장과 연결되어 있는 작은 혈관 등을 통해서 염증 물질들은 우리 몸을 다 떠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입니다. 이 염증 물질들은 관상동맥의 표면, 동맥의 내피, 엔도셀리움 오브 코로나리 아테리라고 불리는 이 관상동맥 내피에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내게 되면 이 상처에 대한 급성 염증 반응으로 인터루킨, TNF 알파 등이 우리 몸에서 쏟아져 나와서 상처 부분을 아물게 하고 그 암은 밑에는 새살이 돋아납니다. 그런데 이런 급성 염증 반응들이 5년이고 10년이고 지속됩니다. 내장, 지방에서 끊임없이 염증 물질이 나타나고 간헐적인 흡연으로 니코틴과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 또 염증 물질을 과중시켜서 혈류를 타고 바로 이 관상동맥에 작은 상처가 났던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상처가 나니까 혈소판을 응집시키는 혈액 내의 응고소지구까지 같이 들러붙게 됩니다. 상처가 난 부분은 상처가 아물면서 조금씩 점점 커지고 상처 주변으로 응고인자들이 들러붙으면서 혈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혈액의 흐름이 마치 강이 흐르는데 인위적으로 강의 흐름을 막게 되면 그 앞에는 모래가 쌓이고 뒤편으로는 물의 소용돌이가 생겨서 패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바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관상동맥은 점점 두꺼워지는 죽상종, 그리고 혈액의 흐름 뒤편에 생기는 소용돌이에서 혈소판 등의 응집소구들이 뭉치면서 혈전이 발생되는 것이죠. 결국은 만성염증이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염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만성염증 반응은 마치 우리가 부메랑이라고 해서 던져서 돌아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이 부메랑이 결국은 우리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만성염증,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없습니다. 혈액검사로 만성염증 알 수 있다고요? 글쎄요. CRP라고 하는 C-리액티브 프로테인, C-단백 반응은 급성 염증 반응일 때는 유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만성염증을 측정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성염증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 복부비만, 인슐린 저항성, 전당뇨 상태, 고혈압 전 단계, 과체중, 이러한 것들에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治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당화혈색소도 측정하시고 꾸준한 혈압 측정도 하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가장 피부 가까이 있는 동맥의 두께를 확인함으로써 만성염증 반응으로서의 혈관 손상,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췌장의 기능을 확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암의 씨앗, 만성염증의 증거인 대장용종을 확인하고 띄워버리는 건 어떨까 합니다. 염증 반응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는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급성염증이 아닌 만성염증, 이 만성염증을 잡아야 우리 몸의 hin압으로 정말 가랑비처럼 소리 소문 없이 다가올 수 있는 만성질환을 미리 확인하고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